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대사도 갑질로 해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봅니다. 문 대통령이 특별 임명을 한 베트남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 및 강압적 태도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돼서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베트남 대사 역시 김도현 대사 역시 해임 조치에 처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몽골 대사도 논란이에요. 이른바 깐풍기 갑질, 몽골 대사도 중징계 위기. 지난 3월 29일 정진한 몽골 대사가 행정직원에게 전화해 야, 그날 우리 행사했을 때 먹고 남은 깐풍기는 어디 있니? 깐풍기 행방을 찾아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 A 행정직원은 아르바이트생이 생겼다. 출근을 확인해보겠다. 그러자 월요일 다른 직원이 깐풍기 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갑자기 정 대사가 그 행정직원에게 왜 허위보고를 했냐? 깐풍기 관련해서 고성을 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깐풍기 행방을 설명 못하자 이틀 뒤 전보 조치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고작 깐풍기 때문에 이런 대접, 자괴감과 모멸감이 든다. 지난달 외교부가 징계 의결 요구서 징계위에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김유정 장관님, 우리 쪽 대사님들 왜 이러세요? 특히 깐풍기는 그냥 드시고 싶었으면 한인마트 가서 깐풍기 2인분만요 하면은 13,000원, 18,000원이면 저 몽골이나 해외에서도 맛있는 깐풍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행방을 찾으라. 너무 참 안타까운 게 대사님들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인격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민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외국 분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게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일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해요. 우리 돌직구쇼에서도 외교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이 외교 참사 본부에서 있었던 일 말고 나가서 해외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받은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더니 2015년까지는 한 해 2건 정도였었어요. 예. 그러다가 2016년 들어서 9건, 17년 들어서 11건 늘다가 작년에는 14건. 14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 공간에서 이 징계 건수 자체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단순 주재원들이 아니라 이제 대사님들까지 이런 징계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외교부 전반에서 일어나는지, 외교 공간에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 문제된 나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을 우리 주요 외교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강대국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 친하게 지내겠다. 그리고 핵심 나라가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예요.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께서 직업 외교관이 아닌 분을 이렇게 특임 대사로 임명한 곳이 또 딱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도 만드셨고요. 외교부 산하에 아세안 대표부까지 설치를 하면서 이 나라 정말 중요해 라고 대사님들에게 힘을 팍 실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예전에 나 베트남 대사 갔어. 이렇게 했을 때보다 이번에 가신 분들에게 확실히 정권에서 힘을 실어준 상태입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갑질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굉장히 문제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특임 대사들이 조직하고도 이렇게 같이 못 어울리고 기존에 했었던 외교 관례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니까 특임 대사 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제도가 괜찮았다라면 왜 이런 분들의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지, 한복 요런 문제, 음식 문제 요런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건 더 큰 문제다. 거를 한번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각을 다른 곳에서 좀 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아까 도경환 대사의 해명 중에 외교부 직원들의 이른바 모함이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 지금 대사님들의 행동은 부적절한 것은 명백한 것 같은데, 이분들 세 분들 중에 두 분은 외교부 출신 공무원 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임명한 대사.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우리 조직 출신이 아니라서 뭔가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지. 물론 이제 베트남 대사가 해임되신 분은 외지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간에 삼성전자 갔다가 2012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전체 외교관의 30% 정도를 특임 공관장으로 채우겠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그 자리를 말하자면 차지하고자 노력해왔던 외교관과의 긴장관계가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문화 내부에서 어떤 갈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일수록 더군다나 특임 공관장들의 도덕성 또 김영란법 위반이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외교가 정말 더 국회에서는 예산을 더 줘야 되고요. 또 실제로 변화해야 됩니다. 가령 뭐 10년 전 얘기입니다만 태국 일본 대사관 같은 경우는 직원이 50명인데 우리는 10명입니다. 실제로 한일 관계 최근에 반도체 문제였지만 우리 공간이 나가서 일본 말하자면 총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외교부의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지책으로 특임 공관장이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 문화가 바뀌어야 될 점 이런 부분입니다. 대사와 부대사가 굉장히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사가 되면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아까 우리 패션쇼 나왔지만 마지막에 등장은 나다. 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선진 외교를 지향하려면 대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부대사나 참사나 공사가 본국에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전환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터지고 있다. 저는 한편으로는 아픈 부분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선진 외교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사님 이건 아니죠. 저희가 뽑은 제목처럼 이건 아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